이데일리 TV 인사이트. 오늘은 레몬 리서치의 김민수 대표와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자, 매주 목요일에 저희가 이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네. 지난주에 저희가 조선주 얘기했었잖아요. 어이구, 예. 네, 타이밍이 네.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김민수 원래- 대표님이 말씀하신 대로 고민하면 매수가만 높아지는 거였습니다. 네. 어제까지 계속 올랐어요. 그냥 잘 갔으면 됐고요. 그냥 뭐 차분차분, 차분하게 네. 보면서 대응하지만 맞는데 이제 조선주 같은 경우는 시장이 좀 정체일 때 네네. 강했던 섹터지 않습니까? 그쵸. 그러다 보니까 시장이 또 갑자기 좀 훈풍을 받아서 다른 종목들이 쫙 움직인다. 그러면 당연히 소외가 되겠죠. 오늘 좀 쉬네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매물 소화하고 추세 맞춰서 다음 움직일 준비를 하겠다. 한쪽에서는 일단 또 보여지는데, 그때 여기서 막 또 공격적으로 따라갈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 그렇죠. 한락이 올라갔기 때문에 여전히 그 사이에 보면은 좋은 얘기만 나왔습니다. 그쵸. 예, 뭐 무슨 미국부터 네. 군함부터 인도 얘기까지 그렇죠. 다 나오다 보니까 호재 만발이었죠. 거기서 반영한 주가다. 그러면은 아마 그때는 잠깐 쉬고 다른 종목들이 좀 움직일 걸 봐줘야 되겠죠. 그 중에 하나가 오늘 주제네요. 2차 전지. 네, 그런 것도 그러니까 좀 금리가 떨어지게 되면 네. 성장주에 관련돼서 그동안 좀 밸류를 좀 끌어올 수 있는 종목들 이런 것들이 좀 부각받지 않나. 그래서 바이오나 뭐 2차 전지나 이런 것들을 보시는 게 더 타이밍상으로 맞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뭐 조선주 가지고 계신 분들은 그냥 계속 그렇죠. 계속 예. 끌고 가는 거고, 네. 안 가지고 계시 아직 못 산 분들은 고민하시다가 매수가 놓치신 분들은 이제는 약간 다른 거, 조선은 조금 조정이 나올 때까지 기다려보자 그런 네. 입장이시고. 자, 그러면 뭐 말씀해주신 것처럼 오늘 2차 전지를 봐야 되는데 네. 전반적으로 요즘 새해 들어서 우리 시장 분위기 어떻게 진단하고 계신지도 궁금해요. 앞서 잠깐 말씀드린 내용과 같이 연결시켜 보게 되면 강한 섹터 나온다. 네. 그러면 강한 섹터가 그러니까 작년 같은 경우는 좀 달랐어요. 작년 네네.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만 오면은 또 주도 섹터는 아주 한정되어 있는 가운데 그쵸. 예, 그냥 종목들이 우르르 빠지게 바빴지 않습니까? 오르면 바로 팔고 오르면 바로 팔고 작년에 이랬어요. 그렇죠. 네. 누가 고점에 잘 파느냐. 그게 승자였었죠. 네. 근데 올해는 약간 종목들이 종목하고 섹터들이 확산되기 시작하면서 그러니까요. 뭔가 좀 분위기 좀 달라진 것 같아요. 해볼만하다. 그러니까요. 예. 앵커님도 돈 보셔야죠 이제. 예, 장가도 예. 네. 이런 쪽으로 나올 때 네. 조금 좀 해볼만한 시장의 흐름들이 바뀌었습니다. 오. 그러면 이제 섹터나 흐름들 분위기 가지고 좀 잘 대응하면서 또 이제 단기적으로 올라가게 되면 많이 올라갔다 싶으면 좀 줄여놓고 다시 좀 또 비중 또 채울 거 아니면 다른 섹터들 네. 이렇게 좀 움직여 볼 수 있는 시장이 왔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네. 자, 이렇게 김민수 대표님은 어쨌든 올해 이제 새해 들어서는 시장의 분위기가 바뀌고 있다. 어쨌든 추세적으로 조금 쭉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업종이나 섹터들이 보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희가 잘 공략을 뭐 지난주에 그런 취지에서 조선주도 본 거고. 네. 자, 그런데 문제는 2차 전지입니다. 네. 2차 전지 오늘도 뭐 사실 반등이 나오기는 하고 있는데 최근에 조금씩 움직이면서 바닥을 탈출하려는 모습은 보이고는 있는데 네. 자, 과연 올해 시장 전반적으로 이렇게 잔뜩 얼어있던 게 풀릴 때 2차 전지도 같이 올라가면서 한몫을 해줄 수 있을 거라고 보세요? 조금 차이가 있는 게 네. 2차 전지를 바라보는 시각 자체가 이제 저희가 뭐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많이 접어져 있죠. 네. 그러니까 뭐 벌써 작년도 그렇고 이제 올해 1분 상반기까지는 적어도 네네. 작년 4분기에도 LG에너지 솔루션의 실적만 본다고 하더라도 그러니까요. 안 좋아요. 네, 너무 안 좋아요. AMPC라고 그 보조금을 받아도 받아도 적자면 네, 만약에 그 못 받았다. 그럼 혹시나 이번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 이제 당선돼서 혹시나 그런 쪽에 조정이 네. 나온다. 그러면은 더 커지는 거 쭉 아니냐. 빠지는 거 아닌가. 그런 우려감들이 크죠. 네, 그러다 보니까 제대로 플레이가 좀 못 나옵니다. 그런 현상 쪽에서 그러면 업황에 대해서는 아직 본격적인 회복이라기보다 이것저것 좀 체크한다라는 네. 입장 쪽에서 그러면 좀 그래도 업황이 위축됐지만 그래도 선방할 수 있는 섹터. 그래서 거기서도 성장을 한다. 거기서도 좀 이쪽은 그래도 좀 변화가 나올 수 있겠다라고 하는 섹터들에 대해서 좀 더 강한 모습들이 보이겠죠. 거길 찾아가는 게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 그러면 2차 전지는 안 봐야 됩니까? 아닙니다. 그건 성장하는 아니고요? 섹터가 있습니다. 2차 전지 안에서도. 2차 전지 안에서도 네. 세분화해야 된다? 네. 그런 거는 매매할 수 있겠는데 전반적으로 다 올해 그러니까 섹터의 힘으로 LG에너지 솔루션과 함께 양극재, 음극재 바라보면서 이게 다 같이 움직이는 그러니까 쪽은 예전처럼 2년 전처럼 2차 전지가 올라간다고 다 올라가는 게 아니라 그렇죠. 예. 골라봐야 된다? 그렇습니다. 그게 그 섹터 안에서 대장주 역할을 하면서 좀 바뀌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뭐 저희가 차트 잠깐 뭐 수치 보여드렸지만 네. 뭐 포스코, 퓨처엠, 뭐 에코프로, BM 뭐 이런 종목들은 뭐 거의
한 뭐 6개월, 반년 사이에 40~50% 빠졌어요, 주가가. 속상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더 어렵고 뭔가 반등 나온 좋은 이야기 나오는가 싶어서 올라갔다가 또 쭉 빠지고 그렇죠. 살짝 올랐다가 뚝쭉 빠지고 결국에는 우하향을 하고 있는 게 제일 문제인데 네. 뭐 그래도 중간중간 좋은 얘기들은 있어요. 이게 뭐 반등의 트리거가 될 수도 있다. 그렇게 해석하시는 분들도 뭐 계시던데 뭐 최근에 일단은 저는 가장 이슈가 가장 눈에 들어왔던 게 CATL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네, 어쨌든 중국 배터리가 가장 문제잖아요. 우리에게는 경쟁 업체들이고 많이 컸습니다. 네. 많이 컸다고 봐야 되나요? 경쟁이라고 하기에는 경쟁자가 여기 올라가 있기 때문에 그런가요? 예, 그냥 약간 좀 많이 크셨네요. 뭐 이런 네네. 느낌으로 이제 아, 이제- 공손한 말이 나가죠 이제. 그러니까요. 네. 언제 이렇게 올라가셨습니까? 그렇죠. 라고 생각할 정도인데 네. 일단은 뭐 근데 미국 쪽에서 미국이 지금 뭐 중국을 여기저기로 뭐 업종별로 다 때리고 있으니까 네. 그런데 미국 국방부에서 중국 그러니까 군 뭔가 역시 안보 이야기인데 네. 중국군을 지원하는 업체, 중국 기업들을 여러 개를 리스트를 뽑았는데 그 중에 CATL이 들어가 있었어요. 그렇죠. 텐센트도 들어가 있었고 뭐 창신 메모리 반도체 쪽에서 들어가 있었는데 네. CATL이 들어가 있으니까 이걸 보니까 그러면 미국이 이제 CATL 때릴 것인가? 미국 기업들이 CATL 배터리 안 쓰게 할 것인가? 이런 생각이 약간 들더라고요. 네, 요게 첫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 그래요? 예. 그래서 저희가 알만한 중국 쪽에서 유명한 기업들이 다 들어가 있다 보니까 네네. 와 이거 본격적으로 제재 들어가는 거다라고 보기보다는 그 내용들을 쭉 보시게 되면은 네네. 거기서 나오는 게 그렇게 권고하는 사항들입니다. 그러니까 미국 기업들이 웬만하면은 그렇게 중국 인민군을 위해서 도와주고 있는 쪽인데 거기에 연결돼 있는데 그거와 같이 거래를 해서 공급망을 만들면 되겠느냐? 그쪽에서 가급적이면 하지 마라. 중국 기업 말고. 예, 공급망에서 일반 기업들도 배제를 시켜라라고 하는 권고 사항인데 권고 사항이지만 잘 보게 되면 하지 말라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뭐 근데 다른 업종에서도 지금 사실 분위기가 그렇잖아요. 그렇죠, 아,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나씩 둘씩 다 들어오다 보니까 웬만하면 중국 쪽은 좀 배제시켜야지라고 하는 분위기가 나오는데 직접적으로 쓰지 마라는 아닙니다. 속뜻은 근데 쓰지 마라. 그- 속뜻은 그렇잖아요. 이거 보고 있는데 조금 더 심각해진다 그러면은 금지하겠다라는 그렇죠. 내용들이 나올 수도 추가적인 있겠죠. 게 나오겠죠. 네, 근데 지금 만약에 어떻게 이제 CATL 쪽에서 가장 많이 쓴 것 중에 하나가 ESS입니다. 네네. 네, 그런 식으로 LFP고 성능 그나마 좋고 안정성 높고 그러다 보니까 그쪽에서 가장 많이 거의 90% 이상 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기 시작하는데 그럼 거기서 쓰지 말라고 권고하는데 그럼 대체할 걸 못 찾아야 되는 거 아니야? 그렇죠. 근데 대체할 게 지금 당장 중국 쪽 빼고는 좀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그게 만약에 그러면 우리한테 예. 저희한테 이제 들어오기 시작하기 위해서는 올해부터 그러니까 올해 말부터 네네. 내년까지 해서 거의 이제 상용화가 LFP 쪽도 뭐 삼성 SDI, LG 에너지 솔루션 쪽에서 나오기 시작할 겁니다. 그럼 그때 이제 선을 돌리겠죠. 그런 것도 하나의 모멘텀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이후의 국면들을 본다라고 하게 되면 기대감은 채울 수 있겠지만은 당장은 뭐 쓰지 말래니까 좀 변화는 줘야 되겠지라고 이제 기업들이 계획을 하는 구간 그 정도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어쨌든 근데 우리도 LFP를 뭔가 상용화하는데 안정화시키려면 시간은 걸리겠네요. 그죠? 그렇죠. 그래서 네. 벌써 한 2년대째 돼가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우리 이렇게 하겠다. 그래서 그거 어차피 딱 보니까 미국은 중국을 계속 견제할 것 같고, 그럼 거기서 LFP도 우리 것이겠다. 한쪽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 보니까 이제 끌고 오고 있었습니다. 근데 기술력이 뭐 그렇게 고난이도가 아니라고 알려져 있다 보니까 충분히 금방 좀 따라잡을 수 있을까요? 예, 그렇게 나오는 게 이제 올해 말 정도쯤 보이게 되면 그것도 하나의 모멘텀이 될 텐데, 근데 그거는 그렇게 될 거야만 가지고 보기에는 지금 실적이 워낙 안 좋기 때문에 그쵸. 플레이하기가 아직은 좀 어렵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요. 네. 그리고 또 이제 CATL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뭐 수치로만 봤을 때는 글로벌 1위 배터리이긴 한데 네. 근데 또 CATL 배터리가 뭐 테슬라에도 들어가고 뭐 이렇게는 되지만 네, 예, 예. 거의 대부분 중국 전기차 업체들한테 들어가는 배터리가 대부분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미국이 제재한다고 해서 그게 또 수혜가 많이 오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런 해석들도 있던데 어떻게 보세요? 그렇죠. 그리고 또 그 CATL이나 탑재된 배터리가 또 중국에서도 배터리 업체들이 CATL만 있는 게 아닙니다. 그쵸, 그쵸. 뭐 거의 뭐 100개 가까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네. 무슨 뭐 구멍가게에서도 배터리 판대요. 네. 건전지 이렇게 쭉 만들어놓고 배터리 뭐 이런 식으로. 근데 그렇게 되는 과정 쪽에서 결국에는 이제 중국에서 배터리 잘 만들고 그리고 또 자동차죠. 어제 보니까 BYD도 한국에 진출합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곧 들어온답니다. 모델업 쭉 보니까 사고 싶으십니까, 우리 앵커님? 뭐 심정적으로는 사고 싶지 않죠. 근데 가격적으로 보면 가격적으로 보면은 매력이 있긴 하더라고요. 네. 뭐 1,300, 2,300만 원인가요? 그러니까요. 예, 그런 라인도 가능합니까, 나오더라고요. 그게? 예.
그런데 주행거리 300km긴 하지만 네. 그래도 서울에서 왔다 갔다 멀리 한다면 안 가면은 뭐 쓸만할 수도 있죠. 네. 그렇게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네. 그런 거 봤었을 때가 수출을 잘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쪽에 탑재된 배터리가 그대로 쓰겠죠. 그런 연관성 속으로 보게 되면 역시나 뭐 물론 규제하는 뭐 북미 빼고 네. 유럽도 관세 올려놓다 보니까 좀 저항이 있고 나머지 지역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그렇게 큰 영향이 없다 그러면 오히려 침투하기가 좋겠죠. 그래서 그런 쪽에서 변화가 나오게 되면은 중국은 여전히 아직 우리 그들은 이제 기회 요인들이 높다고 바라보는데 네. 근데 실질적으로 그런 북미나 유럽 쪽에서 막히고 있다. 그러면 좀 도전이 심한 거겠죠. 그들 입장에서는요. 네. 그러니까요. 네. 어쨌든 미국이나 북미 쪽이나 유럽 쪽에서도 어쨌든 중국의 전기차를 좀 제재하려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으니까 네. 여기에서 뭔가 틈새가 좀 돌파가 보였으면 좋겠고요. 그렇죠. 자, 그러면 해외 쪽은 이렇고 국내에서도 그러니까 2차 전지가 업체들도 지금 뭐 실적 까보니까 너무 안 좋고 네. 주가도 안 좋고 위기다 이런 이야기 계속 나오니까 어쨌든 이런 정치적 혼란 상황에서도 어제 정부가 결국에는 이 우리나라 2차 전지 배터리 업체들을 뭔가 지원해 주려는 방향성을 보여줬어요. 그렇습니다. 유동성도 풀고 뭐 얼마였어요? 뭐 8조? 8천 거의 7조 9천억 원? 예. 8조 유동성을 투입을 하면서 기업들에게 좀 힘을 실어주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이거는 좀 우리 기업들에게 숨통이 트이는 조치가 될 거라고 보세요? 그럼요. 좋은 거죠. 그래요? 예. 그 작년부터 원래 작년에 예산을 짜다 보니까 네. R&D 쪽에서 많이 위축을 시키고 축소를 시키다 보니까 거기서 걱정이 좀 많았습니다. 네네. 근데 올해 딱 들어서면서 아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뭐 과학기술부나 아니면 또 예산 짜는 쪽에서도 R&D 쪽을 조금 더 보강시키고 장기적인 그렇죠. 계획들을 세우기 시작합니다. 그런 쪽에서 나왔던 새로운 기술을 위해서 한국에 솔직히 뭐가 있겠습니까? 자원이 뭐가 있습니까? 그렇죠. 예, 그리고 이렇게 잘생긴 우리 앵커님이나 이런 인재, 기술 이런 걸로 승부해야죠. 예, 이런 인재들, 이런 인재분들을 위해서 돈과 함께 기술력을 또 보강시키는 이런 네. 정책들이 나온다. 이거는 당연히 좋은 거죠. 그렇죠. 네, 근데 이게 어디에 집중되겠느냐라고 하게 되면 지금 나오는 기술보다 한 단계 레벨업된 기술을 좀 끌어올 수 있게 그렇게 많이 들어가겠죠. 거기서 나올 수 있는 변화를 챙겨보는 게 더 중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네. 자, 이렇게 정부에서도 나서고 있습니다. 2차 전지 기업들 이런 것들로 좀 돌파구도 마련하고 실적도 어느 정도 좀 개선되는 뭐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고 뭐 근데 네. 뭐 조그만 이야기들이지만 뭐 전기차 뭐 2차 전지에 관련해서 긍정적인 이야기들은 막 많습니다. 중국에서 뭐 테슬라 모델 Y 페이스리프트 모델 주피터 뭐 이게 뭐 판매가 엄청 많이 된다 이런 이야기도 있고 뭐 현대차도 국내 투자 많이 R&D 쪽으로 투자 많이 하겠다 이런 이야기도 뭐 SDV 결국에는 전동화로 가겠다 이런 모습들을 보여줬단 말입니다. 네. 뭐 전기차 5 정도 미국에서 IRA 보조금 받는 걸로 결정이 됐고 근데 이런 좋은 이야기들이 있는데 사실 이제 2차 전지를 제가 이렇게 3자 입장에서 볼 때 네. 좋은 이야기들은 많은데 이걸 확연하게 바꿔줄 만한 빅 이슈가 없다라고 느껴지더라고요. 이런 그렇죠. 뭐 조그만 이슈들이 주가의 방향을 완전 바꿔줄 그런 모멘텀은 안 된다고 보이는데 대표님은 어떻게 보세요? 그게 중요한 거죠. 네. 그러니까 앞서 이 뉴스 중에서 제가 보기에는 가장 중요한 게 그 페이스리프트, 그 테슬라? 테슬라의 모델 Y 주피터. 쪽에 주피터, 보셨습니까 그거? 네, 봤어요. 네. 그러면 그 차는 사고 싶으신 돈이 네. 문제인가요? 돈이 문제죠. 네, 그렇습니다. 주식 좀 파시고 네. 좋은 차 타세요. 그게 이제 모델 Y의 이 형체는 그대로 가지고 있고 앞뒤에 페이스만 바꾼 거잖아요. 앞에는 코나, 그렇죠. 뒤에는 뒤에는 포르쉐, 포르쉐 아니면 뭐 아이오닉. 레인지로버 뭐 이런 이야기 나오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네. 되긴 하는데 근데 중요한 건 그거 같습니다. 거기서 들어가서 뭐가 장점이 있겠느냐라고 네, 그러니까요. 봤을 때 일단 2170 배터리 그대로 쓴다고 하고 합니다만 거기서 강점이 주행거리가 확실하게 늘어난 게 아니라 초고속, 그러니까 고속 충전이 가능하고 거기다가 효율이 늘어납니다. 배터리 효율이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나오는 것들을 봤었을 때 아마 조금 더 생각보다 좀 많이 수요가 늘지 네네. 않을까라는 쪽으로 바라보면서 이제 중국 쪽에서도 그렇게 또 강하게 수요가 나오는 거죠. 그게 만약 그대로 가기 시작하게 되면 중국은 이제 1분기나 2분기 쪽에서 인도량이 계산이 될 거고 하반기는 유럽 북미 쪽으로 계산이 될 거고 그러면 테슬라 잘 팔리면서 전기차가 잘 나가는 거에 따라서 수혜를 받는 쪽들 이게 또 찾기 시작할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은 원래 좀 개선된 2170 모델에 네. 들어가는 게 첫 번째로 LG 에너지 솔루션, 파나소닉 이거 그대로 들어가겠죠. 거기다가 또 양극재는 또 들어가는 거 LNF가 들어갈 거고 음극재는 이번에 실리콘 음극재가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주전자 재료 이쪽이 요즘에 그렇게 강한 거죠.
그래서 이걸 무슨 얘기를 드리고 싶으냐면 네네. 이게 만약에 이게 테슬라 Y 샘 모델이 잘 팔리다 보니까 와 LG 에너지 솔루션이 가야 된다. 이게 아니라 대주전자 재료가 갑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그래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니까 이차전지가 가면서 움직이는 여러 가지 변화가 섹터가 다 가는 게 아니라 네. 거기 처음으로 적용돼서 성장세가 완전히 뚜렷하겠다라고 되면 이런 종목들이 간다는 게 지금의 업황과 함께 좀 다른 쪽의 성장세를 보는 쪽들이 더 주도가 된다는 것에 대한 흐름이 아닐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저희는 그런 걸 쫓아가야 되겠죠. 그런 걸 보시면서 아마 성과 나오게 되면 요게 좀 없던 시장에서 뭐 크게 열겠구나 이렇게 보시는 게 더 맞겠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네요. 네. 사실 뭐 예전에는 테슬라 올라가면은 따라가는 게 LG 에너지 솔루션, 뭐 LNF 뭐 이런 종목들이었는데 네, 최근에는 뭐 LG 엔솔은 거의 테슬라 연동이 안 되더라고요. 그죠? 그렇죠. 근데 오히려 대주전자 재료 같은 것도 실리콘 뭐 이런 쪽으로 조금 더 공부해서 들어가면 연관되는 걸 찾을 수 있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네. 네. 그리고 이제 그러면은 또 트럼프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전기차 2차 전지 얘기하면. 그렇죠. IRA 관련해서 뭐 전문가들 뭐 그래 이걸 바꾸기 쉽지 않을 거다. IRA 폐지 어렵다. 이런 이야기 많은데 대표님은 어떻게 보세요? 네, 근데 이게 가장 큰 2차 전지를 못 가게 하는 부담인 것 같긴 합니다. 그게 이제 여기까지 끌고 왔고, 네. 그러니까 지금 정책적인 불확실성, 네. 실적 두 가지 때문에 그런데 그럼 둘 중에 하나. 그러니까 만약에 뭐 IRA 폐지를 하고, 그다음 뭐 AMPC는 좀 놔둔다, 뭐 이런 쪽으로는 얘기는 나오고 있는데 혹시나 뭐가 됐든 간에 어떤 쪽으로 정책이 결정된다. 그러면은 불확실성에 대한 얘기는 빠지지 그렇죠. 않을까요? 일단 그 다음으로 방향성을 잡을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네. 악재가 두 개 있었는데 한 개가 사라진다. 그러면 좀 숨통은 트일 수 그쵸, 있겠다라고 바라보면서 그러니까 다음 주죠. 예. 네. 가십니까 미국에? 예, 당연히 못 가시고요. 네. 방송하셔야죠. 네. 예, 거기서 나오는 얘기들하고 행정명령 가보시나요? 나왔을 때 네. 나오는 변화 보고 그 다음에 대응을 하자. 그건 조금 기대감이 높을 것이다라고 보는데, 근데 그게 그래서 만약에 주가가 만약에 탁 튀었다. 네. 그러면 그게 이제 시작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쵸. 여전히 실적과 관련된 걸 고민을 해봐야 되다 보니까 그러면 1차적으로 한번 탁 튀게 되면은 그때 조금 좀 고생했던 것들 같은 경우는 좀 정리할 거 좀 정리 좀 정리하고 하고. 예, 그리고 다시 보시는데 그 중에서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종목으로 보시는 게 좋겠다. 소섹터와 종목으로 보시는 게 좋겠다. 거길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어쨌든 트럼프가 빨리 취임을 하고 나서 이거에 대한 뭔가 결정을 줘야 되는 것 같아요. 그게 네. 좋은 쪽이든 나쁜 쪽이든 이게 지금 방향을 못 잡으니까 주가가 힘을 못 받고 이슈 있으면 올랐다가 떨어지고 이런 패턴이 계속 반복되는 거니까 네. 빨리 이거는 또 시간의 문제이긴 하겠네요. 빨리 좀 취임되고 결정이 돼야 될 것 같고. 취임식은 똑같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그쵸, 똑같습니다. 그쵸. 예. 근데 이제 트럼프가 어떤 이야기를 빨리 해줘야 되니까. 그렇죠. 네, 예,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그러면 2차 전지 전략을 마지막으로 좀 세워주세요. 네. 지금 뭐 가지고 계신 분들 뭐 많은 분들이 지금 손실 중이신 분들이 되게 많을 거예요. 네. 그런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냥 이거 끌고 가야 되는지, 아니면 차근차근 조금 팔면서 정리를 해야 되는지. 그러니까 이게 가능하실지 모르겠지만, 네. 그러니까 K 증시에 살아남는 생존법 중에 하나가 그런 게 있습니다. 네. 물린 뭐죠? 종목이 있죠. 네? 물린 종목이 있으면 계속 빠졌지 아, 않습니까? 그럼 빠지다가도 어느 정도 바닥을 확인했다 그러면 네.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렇게 왕복 운동이 나옵니다. 횡보하죠. 예, 박스권을 그립니다. 네네. 그러면은 올라오게 되면은 내가 손해를 봤다고 하더라도 한 30% 정도만 정리했다가 날 매도해요. 예, 다시 살 정리해요. 기회를 예, 이렇게 보시면서 요거에 왔다 갔다 하는 차이에 그러면 뭐 아프죠 처음에 매도할 때는. 네. 근데 다시 사니까 그거 좀 다시 채웠고 근데 다시 올라오다 보니까 그만큼은 또 수익이 나 있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걸 만들어 가는 과정들이 제일 중요하겠다고 봐야 될 것 같고 그것도 어렵다. 네. 그러면 그냥 2차전지 안에서 될 만한 섹터와 종목을 보시는 게 더 좋겠다라는 쪽으로 보시면서 첫 번째 말씀드렸던 게 아까 말씀드렸던 그거죠 실리콘 음극재. 네, 좋아요, 좋아요. 알려주세요, 그쪽, 자세히. 예, 대주전자 재료 쪽. 대주전자 이쪽이 더 재료. 좋을 것이다. 두 번째는 이번에 그래도 빠르게 어떤 투자를 하긴 하는데 그래도 여전히 제대로 투자가 안 돼서 네. 쇼티지가 날 쪽이 전구체 쪽입니다. 전구체, 네, 그래서 지금 오늘 보니까 에코앤드림이 주가가 가장 세네요. 에코앤드림.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코프로 머티 같은 거 이런 것들 같은 경우도 전구체 쪽에서는 성과가 그래도 빨리 나올 수가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가격은 그러니까 제대로 투자가 안 됐기 때문에 올라가겠죠. 네. 그에 따른 효과를 누린다라고 하게 되면 이것도 보시는 게 좋겠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네. 3월 초 가게 되면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이제 벌써 1월 중반이 다 지났어요. 네, 설날 지나면 뭐 2월 금방 되니까 또. 네, 그 3월 3일인가 5일인가 그런데 네네. 인터 배터리 256. 예. 어떤 행사가 오랜만이시죠? 있죠. 예. 여기서 나올 수 있는 변화가 제가 보기에는 전고체 배터리. 전고체, 얘기를, 그러니까요. 많이 할 것 같습니다. 아까 정부에서도 이제 자금을 집행을 하면서 새로운 기술에 대해서 관심이 많다. 근데 그럼 국내 업체들이 그러면 그래도 성과를 낸다라고 하게 되면 뭘 투자를 하겠습니까? 그런 쪽에서 새로운
차세대 배터리로. 그런 걸 들어오기 시작하겠죠. 거기서 성과 나오는 거 보고 자금 들어오면서 기술력이 올라가기 시작하면서 우리가 주도하겠다는 쪽으로 나오게 되면 주가도 반응을 하겠죠. 그래서 그런 전고체 배터리 가장 센 게 뭐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 이런 거 많이 보죠. 네네. 이런 쪽에서 그런 쪽으로 집중을 하셔서 보시는 게 더 낫지 않나 생각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2차 전지 전략을 좀 세워 드렸습니다. 뭐 쉽진 않지만 뭐 어쨌든 그래도 바닥은 거의 잡은 것 같아요. 그렇죠? 안 좋은 악재들이 어우, 다다다다 반영이 됐으니까. 잡아주세요. 좀 중심 좀 잡아주세요. 예. 네. 네. 2차 전지의 투자 전략을 함께 좀 세워봤습니다. 그전처럼 2차 전지가 뭐 반등이 나온다고 해서 한꺼번에 다 올라가지는 않겠죠. 근데 이제 이 김민수 대표님이 쫙 이렇게 구분을 해주셨습니다. 좀 많이 가지고 계신 분들은 조금씩 수익 정리하는 그런 전략, 새로운 것들 2차 전지 안에서도 발굴하는 전략 알려드렸으니까 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레몬 리서치 김민수 대표와 함께 2차 전지 전략 알려드렸습니다. 좋은 방법 알려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대표님. 감사합니다.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